여러분의 휴대폰에 긴급 재난 문자가 울립니다. 핵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서울 착탄까지 5분,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패닉에 빠져서 울고 있을 건가요? 가족에게 전화를 걸 건가요? 밖으로 뛰쳐나갈 건가요? 이 모든 행동은 여러분을 죽음으로 이끕니다. 5분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1초도 남기지 않고 증발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3가지를 한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지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단 1초도 망설이지 마세요. 문자를 보는 순간 뛰어야 합니다. 가방을 챙기지 마세요. 신발을 신지 마세요. 휴대폰도 버리세요. 오직 지하로 내려가는 것만 생각하세요. 매 초가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왜 지하인가요? 핵폭발은 3가지로 사람을 죽입니다. 첫째는 폭풍입니다. 충격파가 초속 수백 미터로 퍼져나갑니다. 건물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날려버리고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둘째는 열복사입니다. 섭씨 수천만 도의 열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웁니다. 폭심지에서 1km 안에 모든 것이 증발합니다. 셋째는 방사선입니다. 보이지 않는 죽음의 광선이 몸을 관통합니다. 세포를 파괴하고 DNA를 망가뜨립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이 3가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땅이 방패가 되어줍니다. 충격파를 흡수하고 열을 차단하고 방사선을 막아줍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더 안전합니다. 최소한 지하 1층은 내려가야 합니다. 지하 2층이면 더 좋습니다. 지하 3층이면 거의 안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장 가까운 지하 공간으로 가세요. 지하철역이 최선입니다. 서울 어디서나 500m 안에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전력 질주하면 2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하 상가도 좋습니다. 건물 지하 주차장도 괜찮습니다. 어디든 지하면 됩니다. 아파트에 산다면 어떻게 할까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세요. 핵폭발 충격파로 전기가 끊기면 엘리베이터 안에 갇힙니다. 계단으로 내려가세요. 20층에 산다면 5분 안에 1층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초당 한 층씩 내려가세요. 숨이 차도 멈추지 마세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1층에 도착했다면 지하 주차장으로 가세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최소한 지하 2층입니다. 큰 아파트는 지하 5층까지 있습니다. 최대한 깊이 내려가세요. 주차장 구석으로 가세요. 벽 쪽이 더 안전합니다. 기둥 옆도 좋습니다. 구조물이 추가 보호를 해줍니다. 사무실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즉시 계단으로 뛰어가세요. 동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뛰세요. 1초가 급합니다. 건물 지하로 내려가세요. 식당가나 편의점이 있는 지하층으로 가세요. 길거리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하철역 입구가 보이나요? 그곳으로 뛰세요. 안 보인다면 가장 가까운 건물로 들어가세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으세요. 건물 관리인이 막아도 무시하세요. 생존이 우선입니다. 차를 운전 중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즉시 차를 세우세요. 차 안에 있으면 죽습니다. 차는 방사선을 못 막습니다. 열에도 녹아버립니다. 차에서 내려서 지하로 뛰어가세요. 차 키도 가방도 버리세요.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지하에 도착했다면 즉시 바닥에 엎드리세요. 얼굴을 땅에 대세요. 두 손으로 머리 뒤를 감싸세요. 입을 벌리세요. 이것이 핵폭발 생존 자세입니다. 군대에서 배우는 자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엎드려야 할까요? 충격파는 수평으로 퍼집니다. 서 있으면 온몸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엎드리면 접촉 면적이 줄어듭니다. 이건 충격을 덜 받습니다. 날아가는 파편에 맞을 확률도 줄어듭니다. 유리 조각, 콘크리트 파편, 금속 조각들이 총알처럼 날아옵니다. 서 있으면 벌집이 됩니다. 왜 머리를 감싸야 할까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머리를 다치면 즉사합니다. 팔로 머리를 감싸면 두개골이 보호됩니다. 팔뼈가 부러져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개골이 깨지면 끝입니다. 머리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왜 입을 벌려야 할까요? 고막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핵폭발 충격파는 엄청난 압력 변화를 일으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고막이 터집니다. 평생 귀가 안 들립니다. 입을 벌리면 압력이 균형을 이룹니다.
고막이 터지지 않습니다. 작은 디테일이지만 중요합니다. 눈은 어떻게 하나요? 꽉 감으세요. 절대 뜨지 마세요. 핵폭발의 섬광은 태양보다 밝습니다. 직접 보면 망막이 타버립니다. 영구적으로 실명합니다. 10km 떨어진 곳에서 봐도 눈이 멉니다. 눈을 꽉 감고 팔로 얼굴을 가리세요. 얼마나 엎드려 있어야 하나요? 최소한 10분입니다. 폭발 후에도 위험은 계속됩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가 번지고 2차 폭발이 일어납니다. 급하게 일어나면 떨어지는 잔해에 맞을 수 있습니다. 10분 동안 엎드려 있으세요. 주변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패닉 상태일 겁니다. 비명을 지르고 울고 뛰어다닙니다. 무시하세요. 여러분은 침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 마세요. 잔인하게 들리지만 생존 상황에서는 자신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흡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핵폭발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방사성 낙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공중에 떠다닙니다. 이것을 들이마시면 체내 피폭이 됩니다. 폐암, 갑상선암, 백혈병에 걸립니다. 몇 년 안에 죽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일단 입과 코를 가리세요. 티셔츠를 벗어서 얼굴에 감으세요. 손수건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마스크가 있다면 최고입니다. KF94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막습니다. 방사성 먼지도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안 하는 것보다 1000배 낫습니다. 물로 천을 적시세요. 젖은 천은 먼지를 더 잘 걸러줍니다. 생수병이 있다면 천에 물을 적시세요. 없다면 침으로라도 적시세요. 마른 천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호흡할 때마다 천을 통해서 하세요. 얕게 숨을 쉬세요. 깊게 숨을 쉬면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이 폐로 들어갑니다. 얕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만 섭취하세요. 움직임도 최소화하세요. 움직이면 호흡이 빨라집니다. 코로 숨을 쉬세요. 입으로 숨을 쉬면 먼지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코털과 점막이 1차 필터 역할을 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세요. 입은 꼭 다물고 있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입과 코를 가리라고 말하세요. 큰 소리로 외치세요. 얼굴을 가리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냥 패닉 상태로 숨을 헐떡입니다. 방사성 물질을 대량으로 흡입합니다. 여러분이 알려주면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마세요. 폭발 직후의 물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물에 녹아듭니다. 마시면 체내 피폭됩니다. 최소한 24시간은 참으세요. 정말 급하다면 밀폐된 페트병 물만 마시세요. 폭발 전에 포장된 물은 안전합니다. 음식도 먹지 마세요. 공기 중에 노출된 음식은 오염되었습니다. 먹으면 체내로 방사성 물질이 들어갑니다. 배가 고파도 참으세요. 사람은 음식 없이 3주를 버팁니다. 하루 이틀 안 먹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오염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피부를 보호하세요. 노출된 피부에 방사성 먼지가 앉습니다. 피부를 통해 흡수됩니다. 옷으로 최대한 가리세요. 긴 팔, 긴 바지가 좋습니다. 모자도 쓰세요. 머리카락에 먼지가 많이 붙습니다. 장갑이 있다면 끼세요. 손도 보호해야 합니다. 언제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최소한 24시간은 지하에 있어야 합니다. 방사능 수치가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기 24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후에는 방사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48시간이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72시간이면 8분의 1입니다. 정부 방송을 들으세요. 라디오를 켜세요. 긴급 방송이 나올 겁니다. 언제 대피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 지시를 따르세요. 임의로 움직이지 마세요. 방사능 지도가 계속 변합니다. 안전한 경로를 정부가 안내합니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최대한 보호하세요. 온몸을 감싸세요. 우비나 비닐을 뒤집어 쓰세요. 방수가 되면 방사성 먼지도 어느 정도 막습니다. 고글을 쓰세요. 눈을 보호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이중으로 쓰세요. 장갑과 장화도 신으세요. 빠르게 이동하세요. 밖에 오래 있을수록 위험합니다.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로 가세요. 뛰지는 마세요. 호흡이 빨라지면 더 많이 흡입합니다. 빠르게 걷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불필요한 곳에 들르지 마세요. 직선으로 이동하세요. 실내로 들어가면 즉시 옷을 벗으세요. 방사성 먼지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옷을 문 밖에 버리세요.
실내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비닐봉투에 넣어서 밀봉하세요. 나중에 처리하세요. 몸도 씻으세요. 비누로 꼼꼼히 닦으세요. 머리도 여러 번 감으세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지하로 내려가고 자세를 낮추고 호흡을 통제하세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생존 확률이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폭심지에서 너무 가깝다면 어떻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라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평소에 시뮬레이션을 하세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 공간이 어디인지 파악하세요. 회사에서, 집에서, 자주 가는 카페에서 각각의 대피 경로를 머릿속에 그려두세요. 실제 상황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가족과 약속을 정하세요. 핵 공격 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두세요. 통신이 끊기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야 합니다. 지하철, 몇 호선 몇 번 출구,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시간도 정하세요. 폭발 후 24시간 뒤 오후 3시, 이런 식으로요. 비상 가방을 준비하세요. 마스크, 고글, 장갑, 우비, 생수, 비상식량, 라디오, 손전등을 넣어두세요. 집 현관에 두세요. 급하게 나갈 때 들고 나갈 수 있게요. 차 트렁크에도 하나 준비하세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5분은 정말 짧습니다. 생각할 시간, 고민할 시간,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문자를 보는 순간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지하로, 엎드려서, 입 가리고. 이 세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